안녕하세요. 저는 Dorsera Sun Liu for US Senate Office와 Liberty Press와 Liberty University에서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제시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류사라 박사님의 공공정책 및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제작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인사회 공공정책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제작했습니다. 류사라 박사님의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공공문제 해결과 품질 관리에서 널리 사용되는 아이시카와 디아그램, 즉 피시본 다이어그램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실제 소상공인의 문제와 실업에 대한 문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영상 제작은 류사라 박사님께서 제공해서 Liberty Press and Liberty University 강의 자료 사용 중인 교재 일부를 짧게 핵심만 정리해서 한인사회 정치 신장과 공공정책 실행을 위해 재편집해서 전달해드립니다. 피시본 다이어그램은 복잡한 문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물고기의 뼈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원인과 결과를 시각적으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강의에서는 피시본 다이어그램의 개념, 역사, 구조, 각 요소의 의미, 실제 사례, 한글 속어 이미지 시각화, 작성 방법, 실무 적용 팁, 그리고 마무리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시본 다이어그램은 1960년대 일본의 품질 관리 전문가 이시카와 가오루 박사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품질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이시카와 박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이 다이어그램을 고안했습니다.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제조, 서비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피시본 다이어그램은 크게 머리, 척추, 뼈대, 가지로 구성됩니다. 다이어그램의 머리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위치하고 척추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뻗어나갑니다. 각각의 큰 가지는 원인 범주를 나타내며 작은 가지들은 세부 원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셈이라고 불리는 주요 범주를 사용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범주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복잡한 문제도 논리적으로 분해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피시본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6M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man, 즉 인적 요소입니다. 작업자의 숙련도, 태도, 교육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둘째, machine, 즉 설비와 장비입니다. 기계의 노후화, 정비 상태, 장비의 적합성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material, 즉 재료입니다. 원자재의 품질, 사양, 보관 상태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method, 즉 작업 방법입니다. 표준화 여부, 절차의 복잡성, 작업 방식의 일관성 등이 포함됩니다. 다섯째, measurement, 즉 측정입니다. 측정 도구의 정확성, 측정 기준의 명확성 등이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Mother Nature, 즉 환경입니다. 작업 환경, 온도, 습도, 소음 등 외부 요인까지 포함됩니다. 역셈을 통해 문제의 다양한 원인을 빠짐없이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NN에서 보도된 한 제조업체의 품질 문제를 피시본 다이어그램으로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품 불량률이 높아진 원인을 찾기 위해 다이어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인적 요소에서는 작업자의 경험 부족이, 기계 측면에서는 노후 설비의 오작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재료에서는 공급업체 변경으로 인한 품질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작업 방법에서는 표준 작업 지침 미준수가, 측정에서는 측정 장비의 교정 미흡이, 환경에서는 작업장 내 온도 변동이 문제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처럼 피시본 다이어그램은 다양한 원인을 한눈에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한글로 속어 이미지 형태로 그려보겠습니다. 중앙에 문제를 적고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큰 뼈대에는 각각 사람, 기계, 재료, 방법, 측정, 환경이라고 한글로 표기합니다. 각 범주별로 세부 원인도 한글로 적어 넣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는 경험 부족, 교육 미흡 등을, 기계에는 노후화, 정비 부족 등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한글 속어 이미지는 팀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PC본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둘째, 다이어그램의 머리에 문제를 적고 척추를 그립니다. 셋째, 이거와 같이 주요 원인 범주를 뼈대에 배치합니다. 넷째, 각 범주별로 세부 원인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합니다. 다섯째, 도출된 원인들을 다이어그램에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원인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우선순위를 표시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PC본 다이어그램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팀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다양한 원인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표면적인 원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왜? 라는 질문을 반복해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셋째, 도출된 원인에 대해 추가 데이터나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그램 작성 후에는 실제 개선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시카와 다이어그램, 즉 PC본 다이어그램의 개념, 역사, 구조, 역셈, 요소, CNN 사례, 한글 속어 이미지 시각화, 작성 단계, 실무 적용 팁까지 9부에 걸쳐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PC본 다이어그램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복잡한 문제도 체계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